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좀 평이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SNS에 보니 사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도서관이 뭐지? 이라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보고 그래, 아직도 우리가 사서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뭐지를 고민해야 하는 세상이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 선생님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굉장히 개혁적인 얘기고, 또 한편에서는 데이터 서비스, 지식 서비스 하면서 도서관이 곧 없어질 것 같은 얘기들도 하고, 도서관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찾지 않는 책만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정작 도서관이 뭐지? 라는 고민에 휩싸일 수도 있죠. 저 역시 도서관이 뭐지? 그러면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생각과 약간의 괴리가 있다 싶으니까 말하기가 조금 주저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가 발전하고 사회가 쭉 진보해가면서 진화해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조금씩 변해가는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폭도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100년 전에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했던 곳의 범주와 폭과 그 당시 그 정의 중심이 된 사상들이 100년이 지금 또 같을까? 하면 당연히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이 바뀌었고 우리 문화가 진화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폭이 넓어졌기도 했고, 우리가 중심사상, 도서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심사상도 100년 전과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서관은 항상 특정 어떤 개념, 그 개념은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이 원했던 도서관이라는 철학, 도서관이라는 5천년의 역사 속에서 늘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엄마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뭐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생각과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엄마에 대한 생각과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엄마에 대한 생각이 객관적으로 엎어놓고 보면 1000년 전, 100년 전, 지금이 다 다를 수 있고, 엄마에 대해서 정의하는 그 범주도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엄마가 무엇이었다는 그 중심 생각들도 다 다를 것이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점상에서 1000년 전, 100년 전, 지금 시점상에서 엄마가 뭐니 했을 때 그 엄마는 그 시대 전체, 그 살아가는 사람들 전체가 보여주는 생각은, 그 느낌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도서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도서관에 대한 개념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5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도서관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도서관과 1000년 전, 500년 전, 100년 전, 지금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도서관 역사를 배우고 도서관사를 통해서 도서관의 모습들을 쭉 듣고 오는데, 아마 지금 시대에서 그 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같아 보이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개로 말을 하죠. 5000년 전의 5000년 전의 도서관의 유물이, 고고학적 유물들이 몇백 년 전에 그것을 발굴한 사람들이 그 5000년 전의 그 모습을 도서관이라고 명명했다면, 그거는 5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도서관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몇백 년 전에 그 도서관을 발굴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도서관의 생각을 투영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고 그거와 유사한 모습을 가진 모습을 도서관이라고 정의했던 것이지, 그나마 5000년 전의 그 모습과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 소위 초기의 도서관을 발굴했던 그 고고학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도서관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나온 말이 분류 목록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마 분류 목록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의되어진 환경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서관뿐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제가 같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우리가 분류 목록을 얘기하면 세상에 분류 목록이 일어나지 않는 공간은 없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다 도서관이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분류 목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쌓여있고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구분 짓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분 짓는 능력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인간이 태어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분 짓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각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념 정립을 해가는 작업들이 분류와 목록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런 것들 실생활에서 드러나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로 표현되어진 것이 몇 개가 있지라고 놓고 본다면, 1600년대, 1500년대 고고학자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도서관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나름대로 책을 정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컨텐츠 미디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였을 때 그걸 구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색깔이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면 나름대로 시각적으로도 구분 지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책등이 있고 책의 판형들이 비슷하고 두께를 볼륨을 갖고 있는 것들이라면 거의 유사했을 것이고, 또 더군다나 세워서 배열했다면 그 세워서 배열한 것들을 나누는 방법들은 굉장히 정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분류 목록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5000년의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피루스, 물론 파피루스는 두루마리 형태라 말아서 보관했고, 점토판, 돌판이 모양이고 두께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땅에 쭉 나열해서 세워서 나열해서 배열했을 것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그 당시에도 어떤 특정한 파피루스나 점토판의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정돈되어졌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분류 목록에서 찾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소위 도서관에 대한 궤를 기술 속에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놓고 본다면, 그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도서관이야.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도서관이야. 이제 거긴 제가 약간 좀 시비를 거는 것이, 불과 200년 전까지 우리가 컨텐츠라고 설명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책 이상의 것 무엇이 있지? 라고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지식 자원들은 책자 형태로 수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시비 거는 게 그겁니다. 도서관이 책을 가진 곳이라고 정의하지 마라. 책이 있으면 도서관이라고 정의하지 마라.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수히 많은 컨텐츠들 또는 미디어들의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일한 매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에는 책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그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야 하는데 못 가졌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다면 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곳이 도서관이 되었고 그걸 왜 가졌을까라는 논리에서 쳐다보면 5000년 전의 도서관이나 400~500년 전의 도서관이나 100년 전의 도서관이나 지금의 도서관은 컨텐츠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목적이야 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분류 목록은 당연히 따라오는 형식적인 절차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갖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인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개념이 도서관이란 공간적 개념이었고, 내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빠르게 모일 수 있는 가장 중심되는 곳, 그 시간대역에 있는 것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요구했던 것이라면, 21세기 와서는 인터넷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접근하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행태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물리적인 행태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 시대에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극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관리하고자 했던 것, 갖고자 했던 것, 또는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가 실은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5000년 전의 도서관이 가졌던 형태, 그들이 가졌던 기능, 500년 전, 100년 전, 지금까지도 그걸 도서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게 모르게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같이 그걸 공유해 와서 거의 99.9%의 사람이 그걸 다 도서관이라고 여깁니다. 도서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도서관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특히 사서 선생님들은 굳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놓고 보는 것이고, 또 어느 순간부터 문화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 또는 전 세계적인 바람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만의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문화 프로그램들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 정보 격차가 크다 보니까 도서관이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일들이고, 한때 서양에서도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다양한 공공 서비스로, 또는 다양한 백화점 같은 그런 상업 공간에서조차도 기술적으로 하나의 그 서비스로 운영했던 것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지금 새삼스럽게 그것을 집중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또는 한쪽에 치우쳐졌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도서관 그거 하지 말란 얘기니?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도서관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느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뭐 구름 잡는 얘기 같고 뜬구름 같은 얘기이고 잡히지도 않고 약하게 탁 실체가 보이지도 않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 도서관은 문화입니다. 그 문화는 우리가 형성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도서관은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꼭 그것만 도서관이라고 고집하기에는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크다는 것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서관은 그건 덤입니다. 쌓여있는 것, 무엇인가 창고처럼 많은 것들이 쌓여있는 것이 도서관입니다. 다만 거기에 분류 목록 같은 기술이 있어서 잘 정돈되어진 물건들이죠. 물건을 잘 정돈했다고 해서 제 기능을 다 하니는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살고 있는 자기 아파트나 집 앞에 편의점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큰 번듯한 건물을 짓고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딱 들어오면서 물건들이 하루아침에 쫙 배열되어지고 깔끔하게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와 있고 뭐 결제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편의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편의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할까요? 아니, 그 편의점 도대체 누가 이용할까요? 그 편의점이 놓였다고 해서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이 놓였어. 마치 내가 부자 된 것 같고 내 생활이 많이 윤택해진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거의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들고 나는 시간대가 잘 안 맞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혼자 사는 친구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들락날락하고 그네들 문화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아마 노인네들이 찾아가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개념들은 확장되어지고 변하고 할지 모르지만 그 중심된 생각들, 그 시대에 가졌던 사람들이 가졌던 도서관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거의 같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 와서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와서 대화하는 공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 대화의 소재로 삼을 수 있고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주제로 삼기도 하고 그걸 읽어서 대화에 참여하려고 노력도 하고 지식의 본체들이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작은 옛날 도시국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거의 함축적으로 그 도시의 지식을 대변하고 있고 지식인들의 집합체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대학이라는 형태로, 종교 집단의 형태로, 나아가서는 소사이어티 형태로 그러던 것이 20세기, 19세기에 들면서부터 이것을 일반 공공인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왜? 국가가 커지기 시작했고 국가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걸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집체적 사고를, 집단지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을 보관하고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나누는 공간의 중심에 도서관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도서관을, 그래, 도서관은 덤이야. 다만 그 더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사의 힘이라고 봐.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떻게 일을 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대한 자기 철학이 어떻고 그 철학을 구현해가는 과정 속에 자기 주변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녹아들어가면 그것이 도서관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지식이라는 단어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떻게 삶의 한 뭐라 그럴까요? 팁, 방법, 윤택함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런 것들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도서관이지 않을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사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저 역시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